비행기 타고 올 때 어떻게 제가 태클을 추리고 어떤 식으로 오게 되었는지 왓츠 인 마이 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는 제주도를 좀 길게 와서 제 자차를 끌고 왔는데 이번에는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보통 이렇게 제주도 비행기 타고 올 때 짐을 되게 간단히 챙겨서 오는데 이 가방이 태클박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낚시대 케이스, 그리고 지금 조금 덥긴 한데 제가 내일 낚시할 착장입니다.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어떻게 챙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이게 이거 시마노의 품번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깊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그 포켓이 많고 수납 공간이 너무 실용성 있게 나와서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일단 제 구명조끼고요. 허리형 구명조끼.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제 거를 들고 다니는데 이게 공항에서 실린더 때문에 걸려요. 그래서 한 번 더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조사님들은 개인 구명조끼 지참은 안 하시고 어차피 선사 내에 다 비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구명조끼를 들고 오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좀 번거로움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 거를 챙겼습니다. 그 다음에 제 촬영 장비, 그리고 보조 배터리, 카메라 장비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릴은 이렇게 두 개, 전동 릴. 이게 그 원래 15그 150번 대 구형을 쓰는데 이번 출조 때 메인 기어가 망가져가지고 수리를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브용으로 이 바낙스 전동 릴 100번 대 구매하게 됐습니다. 15그를 샀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일단은 서브용으로 좀 사용을 해보고 다시금 시간이 좀 지나면 바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스터, 선크림, 혹시나 연고도 챙겨다녀요. 연고, 후시딘. 그리고 사실 저는 멀미약을 먹습니다. 이 제주도가 노을 때문에 옛날에 한번 크게 고생한 적이 있어서 소정의 멀미약. 그러고도 공간이 많습니다. 여기. 저는 여기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단단합니다. 이번에 그 시라온이랑 저랑 기획해서 출시한 팀헤드 채비 역시 또 챙겼고요. 굉장히 이 채비가 팀헤드 자체가 원래 유명한 건 맞는데 그 중에서도 좀 디테일 있게 수정을 하고, 제가 이거를 갑오징어 낚시할 때 거의 한 3년 넘게 쓰고 있는 매듭법인데 기성채비로 출시를 한 겁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필드에서 계속 상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줄은 70, 85, 100 챙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애기는 다 삼봉애기입니다. 삼봉애기는 따로 분리해 놓고요. 일단 삼봉에 대해서 또 얘기할 게 많은데 일단은 가방에 있는 거 다 꺼내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늬오징어 싱커가 달려있는 캐스팅 애기,
집어액도 가끔 챙겨 다녀요. 집어액. 뽕돌은 문어 할 때까지 쓰는 거 많이 챙겼습니다. 원래 이 정도로 많이 안 챙겨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또 멀리 온 만큼 부족하면 아쉬울 수 있으니까 두둑히 챙겼습니다. 그러고 여기가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딱 각이 살아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옆에 양옆에 포켓인데 혹시 라인이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비용으로 합사, 이것도 촬영 장비 이렇게 굉장히 넓어요. 이게 더 들어가는데. 그리고 전동릴 배터리 다 챙긴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열해서 보면 많은데 다 들어가더라고요. 이러면 이제 내일부터 심해 갑오징어 낚시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신발인데, 신발은 이거는 시마노 보트 슈즈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염분 때문에 이렇게 흰색이 좀 일어나고 조금 더러울 수는 있지만 제주도 올 때 또 장화까지 챙겨오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저는 신고 다닙니다. 선상에서만 신는 게 아니고 다방면으로 또 신을 수 있는 신발이어서 이거를 신고 김포공항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로드인데요. 로드도 저번 초저랑 사실 다른 건 없습니다. 메인으로 쓰게 될 것은 제가 늘 쓰는 거죠. 시라운 에어딥갑 B1809. 그다음에 시라운 에어본갑 B175MH. 중경질 때, 경질 때 이렇게 되고, 그리고 광어대를 한번 챙겨봤어요. 시라운 에어 다운샷 로드인데 다운샷 시즌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달 반 뒤에 메인 시즌이 점점 다가오는데, 이거 약간 테이퍼가 갑오징어 낚시하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테스트로 좀 챙겨와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3일 동안 3가지의 로드를 좀 사용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낚시 준비는 다 끝났는데 다시 태클을 정리하면서 좀 얘기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나머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야광뽕돌을 다 챙겨봤는데 2월 저번 달 출조했을 때는 야광뽕돌을 안 챙겼었어요. 왜냐면 저는 야광뽕돌도 사용해보고 일반 뽕돌도 사용해봤지만은 뭔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여태 했었습니다.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야광뽕돌을 두 종류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그냥 경험에 의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반 뽕돌보다 야광 뽕돌이 이 심해 갑오징어 낚시에 있어서는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저번 달에 좀 길게 출조를 했을 때는 야광 뽕돌을 아예 안 썼단 말이죠. 그리고 1년 전에 낚시를 했을 때는 야광 뽕돌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좀 회상을 해보면 이 심해 갑오징어 낚시는 야광 뽕돌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일단은 집어도 조금 잘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더군다나 일반 뽕돌을 제가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갑오징어가 뽕돌에 달라붙는 느낌이 좀 싫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야광 뽕돌에 더 달라붙을 수 있겠지만은 주변에 제 가지줄에 애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는 일맥상통하게 야광 뽕돌만 챙겨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뽕돌은 총 2가지 타입으로 챙겼고요. 이 물방울 타입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타입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얘기가 또 있는데, 물방울 같은 경우는 그 베이직한 거죠. 그리고 그 이렇게 면적이 조금 넓기 때문에 특히 이 심해 갑오징어 필드는 모래 뻘바닥 위주인데, 이 다이아는 이제 푹푹 박히는 느낌. 그래서 갑오징어를 지그시 그 뽕돌에서 바닥에서 살짝 들어올릴 때 그 쭉쭉 가져가는 입질이 있는데, 이 모래벌에 이 다이아가 박힐 때 그게 약간 좀 느낌이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물방울들을 많이 쓰시는데, 저는 이렇게 2가지를 챙긴 이유가, 이거는 이제 캐스팅 하거나 이제 바닥에서 끌어오거나 베이직한 운영, 수동릴로 할 때 쓸 거고, 반면에 이거는 그 다이아몬드는 이 전동릴을 거치를 해놔가지고 조금 더 박아 놓는 거죠. 그 스테이 시간을 더 줘서 이 거치에서 입질을 보게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또 침강 속도는 이 다이아가 조금 더 빠른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2가지를 챙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40호, 50호를 챙겼고요. 그리고 이제 서브로 쭈꾸미 할 때 썼던 뽕돌 10호짜리를 챙겼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물이 생각보다 빠르다고 하면 50호 뽕돌에 이렇게 하나를 더 달아서 60호로 만들어 보려고. 그 다음에 가장 또 재밌는 소재죠. 액인데요. 보시면 이게 2가지인데, 얘네는 이제 캐스팅 애기들, 무늬오징어 애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싱커가 달려있는 거.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삼봉. 이렇게 2가지로 나눴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그 좁쌀뽕돌이죠. 좁쌀뽕돌을 챙겼습니다. 왜냐면 이 그 저번 출조 때 확실히 그 좀 애기를 좀 바닥에 좀 많이 늘어뜨려 놓고 유지하면서 스테이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입질이 조금 더 잘 들어온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기들 같은 경우는 납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액션을 주고 떨구고 액션을 주고 떨구고 이런 운영이 가능한데, 삼봉도 물론 싱커가 있지만 비교적 이 애기들보다 밸런스가 좀 바닥에서 운영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바닥을 찍는 느낌이 좀 안 나서 입질이 안 들어오면 한번 써볼만 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류가 빠르다든지 그럴 때 바닥을 찍기 위함에 좁쌀뽕돌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 좁쌀뽕돌도 제가 조금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 일반 납으로 된 거는 이 나일론이랑 이 카본줄에 또는 에스테르 라인에 좀 쓸려가지고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이 고무 코팅이 돼 있는 뽕돌을 발견을 하게 돼서 챙겼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아고리그라고 하는 니켄사의 뽕돌인데요. 5g짜리고, 이걸 어떻게 한번 써볼 거냐면, 제가 이런 타입의 애기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듀엘 다트마스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애기 중 하나죠. 근데 이제 이런 다트마스터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있는데, 여기다가 끼울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바닥을 조금 더 찍어보면서 운영을 하고 싶어서, 만약에 조류가 좀 세서 좀 바닥에서 좀 입질이 잘 안 느껴진다, 좀 뭔가 애기가 조금 그 스테이를 충분히 줄고 바닥에서 갑오징어가 입질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했을 때 한번 이걸 써볼 생각입니다. 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뽕돌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5g짜리여서 무겁긴 한데, 제가 원하는 액션을 주고, 더군다나 이 제주도 바다는 어쨌든 먼 바다이기 때문에 노을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액션을 주는 거기 때문에 물이 빠르고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이 아고리그를 써볼 생각입니다.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거죠. 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저도 또 공부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임시 도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애기는 이제 필드에서 계속 써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 있어서 알려드릴 거고, 진짜 마지막 삼봉액인데요. 이게 여기 제주도 도착하고 생미끼들을 나름 구입을 해봤는데 일단은 다 삼봉을 감아놨습니다. 한번 보면 그냥 애기 상관없이 이 생미끼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거는 지금 보면 닭가슴살이래요. 치킨 슬라이스, 이거 강아지들이 먹는 간식인데 이거 한번 여기다 껴봤습니다. 이 삼봉에 있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난 출조 때 삼봉이 반응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특히 어디서 반응이 좋았냐면, 이 확실한 것은 이렇게 싱커가 있는 애기는 물이 빠르거나 아니면 뭔가 물이 안 가거나 좀 극단적일 때, 특히 물이 안 갈 때 캐스팅을 해서 끌고 오는 그 재미를 봤었고, 마치 그냥 캐스팅할 때 좀 재미를 봤었고, 반면 삼봉은 되게 운영에 있어서 베이직했는데 지금 이런 삼봉 이런 생미끼들이 이 물을 먹으면 좀 약간 뿔잖아요. 그 삼봉이 베이직하고 조과가 좋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이게 뿔면 갑오징어가 좀 더 달라붙는 이 스테이 시간을 더 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안 그래도 수심이 깊어서 저 같은 경우는 100% 이 감을 읽는다고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어쨌든 이 삼봉이에 있는 그 생미끼가 조금 염분을 먹으면서 약간 불면서 이 갑오징어가 더 올라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느껴서 이것저것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강아지 간식을 한번 해봤습니다. 약간 딱딱한데 뭔가 물을 먹으면 뭔가 좀 부드럽게 질기면서 땡땡 부어야 되는데, 얘네가 금방 뭔가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금액이 싸서 1,000원밖에 안 해가지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얘는 멸치입니다. 말린 멸치. 냄새는 좋아요. 이게 이 멸치예요. 멸치. 국물용 내는 거예요. 이렇게 멸치. 얘도 한번 써보고 싶어서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여기서 얘기가 조금 나올 수 있는 게, 이 자체가 무겁지 않느냐 라는 건데, 글쎄요, 지난 출조 때 G4를 감아 갔거든요. 근데 G4를 그냥 하나만 감은 게 아니고 거기다가 한 2개나 3개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2개, 3개 겹쳐서 감았는데, 그게 은근히 그 염분을 묵으면 폭신해지더라고요. 그 느낌이 갑오징어가 조금 더 올라탈 수 있는 시간을 저는 벌어줬다고 생각을 해서. 자, 이렇게 멸치. 이것도 좀 내일 궁금합니다. G4. 보통 학꽁치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G4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금액도 싸고. 이게 이렇게 큰 거 3개 들은 게 4,000원짜리입니다. G4. 이게 냄새도 굉장히 비리고 부드럽고 질기진 않는데, 이 굉장히 염분을 먹었을 때 폭신함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G4
담은 거. 그다음에 학꽁치입니다. 우리 에게 있어서 굉장히 흔한 거죠. 학꽁치. 이렇게 마트에서 사는 게 더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서 굳이 낚시점에서 안 사셔도 됩니다.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걸프 그 삼봉 웜 같은 거더라고요. 이게 서프 바이트 스트립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게 어떤 것일지. 그래서 이게 신기하잖아요. 냄새는 그 약간 그 까나리? 약간 절인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가 이 걸프 특유의 향이 있어요. 뮬레 쓸 때도 딱 그 냄새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웜입니다. 웜. 이렇게 굉장히 질기고 이것도 물을 먹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이렇게 감았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돼지 비계입니다. 돼지 비계. 이것도 물을 먹으면 푹신하고 좀 텍스처가 살아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돼지 비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치킨 슬라이스, 멸치, 쥐포, 학꽁치, 돼지 비계, 삼봉 웜 이 6가지를 준비를 해봤고 3일 동안 다양하게 써보면서 어떤 게 나았고 어떤 게 좋았고 스토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기가 길었습니다. 어쨌든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는 거. 지난 출도 너무 아쉬웠어가지고 이날을 또 기다렸는데 일단은 그 기상이 괜찮아져서 출조할 수 있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내일부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왓츠 인 마이 백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